노후가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신다고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봤습니다. 당신의 연금 우리가 구해드립니다. 구해줘 연금. 우리 동영상 조회수 얼마나 나와요? 조회수 좀 높이려면 좀 더 자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은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도 쏙쏙 필요한 검증된 정보를 얘기할 필요성을 조금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좀 재미가 덜할지라도.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어요? 재밌지 않나요? 제 목표는 재미도 있고 정보도 그렇죠. 하시라고 이렇게 네, 나가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오늘 좀 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 주제 봤더니 어렵습니다. TDF 그것을 알려주마. 되게 어려운 주제 같은데 일단 사연부터 한번 좀 볼까요? 어떻게 네. 되나요? 저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제 자산도 나름 잘 파악하고 투자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주변 친구들은 모두 퇴직연금에서 엄청난 수익이 났다고 자랑하는데 내심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예금에만 넣어두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2%도 안 되는 예금에 맡겨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금도 무엇이든 투자가 가능한가요? 연금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세대의 정년을 채우는 게 저는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요즘은.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파이어. 불족이죠, 불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해가지고. 발음 좋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나름 영어 관련된 학과를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 40대 초반에 은퇴를 해가지고 자본 소득으로만 좀 먹고 살아가는 그런 거를 꿈꾸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을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연자의 고민처럼 약간 좀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파이어족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좀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공격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도 해서 시장이 오르는데 주식을 마다할 이유는 없죠. 다만 무조건 공격적인 투자가 무조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 요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변동성이라는 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변동성 또 어려운 말 나왔는데 이게 뭔가 움직인다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매년 연평균 5% 수익률을 달성을 했을 때 과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5년 뒤, 30년 뒤에 얼만큼 돈을 쌓아놨을지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A 투자자는 매년 그래도 5%씩 꾸준히 투자를 했던 투자자고요. D 투자자는 이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다만 연평균으로 따지면 두 투자자 모두 연평균 5%를 달성한 투자자예요. 그런데 30년을 지나고 봤을 때 A 투자자는 1,000만 원으로 4,300만 원을 만들었고요. D 투자자는 73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꾸준하게 5% 정도 수익을 내는 게 들쑥날쑥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낫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맞죠? 예.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다. 무조건 높은 수익이 끝에도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은 장기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이제 목표인데 사실 연금의 특성상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분산 투자를 좀 잘 하려고 하면 어떤 그 퇴직연금 관련된 펀드라던가 개인연금 관련된 뭔가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종류가 너무 많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뭐 한 시중에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고를 수가 있을지. 요즘 자동차도 타면은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이제 크루즈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알아서 네. 웬만한 건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퇴직연금이나 연금 운영하면서 좀
알아서 좀 해주는 거 이런 게 좀 있었으면 되고 뭐 분산 투자도 되고 장기 투자할 때 뭐 걱정도 좀 덜 신경 써도 그렇죠. 되고 네. 이런 상품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진님 이런 거 있어요? 어때요? 제가 연금계의 똑순이로서 오늘 딱 준비해 오지 않았겠어요? 바로 TDF라는 상품을 오늘은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 드디어 싶은데 이제 TDF 얘기가 나오네요. 앞서 뭐 연금 상품 고르기도 힘들고 장기 투자하는데 내가 계속 신경 쓰기도 힘들고 이런 니즈가 지금 두 분만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연금을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TDF라는 상품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와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여러 개의 펀드를 골라서 분산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라서 위험 자산도 조절을 해줘요. 위험 자산이라는 게 주식이 들어가 있는 펀드 같은 거를 말씀한다는 거죠? 소위 뭐 주식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건데 이 주식의 비중을 펀드가 알아서 내 나이가 들수록 줄여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게 생애 주기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네. 펀드 내의 주식 비중을 알아서 줄여준다. 그럼 젊은 나이 때는 좀 높게 주식의 비중을 가져가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낮춰가지고 가져가는 거를 펀드가 알아서 해준다라는 그 말씀. 맞습니다. 네. 그 일종의 뭐 자율주행 기능하고 비슷한 거네요. 네, 마찬가지죠. 그런데 TDF 하는데 TDF도 종류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굉장히 많은 TDF들이 되게 많다고 되게 막 아우성입니다. 그런 아우성 안 들으십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TDF 종류가 한 몇 개 정도 돼요? 우리나라 운용사가 10여 개 운용사가 지금 TDF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거든요. 아, 운용사마다 거의 하나씩은 다 있는 거네요, 네. 보면. 네. 그런데 뭐 빈티지만 해도 대여섯 개씩 되니까요. 또 빈티지는 또 빈티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되게 빈티지 나 가구. 빈티지 아는 네. 빈티지라고는 와인에 네. 나오는 빈티지밖에 그렇죠. 모르는데. 네. 사실 이 빈티지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그 와인의 숙성 연도를 우리가 빈티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TDF 뒤에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와인의 숙성 연도처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은퇴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젊은 TDF가 2050입니다. TDF 2050. 이게 무슨 의미냐면 2050년도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타겟팅 되어 있는 TDF입니다. 이 펀드를 가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자율주행을 하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2050년도까지 자동적으로 줄여줍니다. TDF 2025는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상대적으로 은퇴가 임박하신 분들을 타겟팅해서 만든 TDF가 2025 TDF입니다. 아, 이게 그래서 네. TDF가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그렇죠. 하는 게 이 타겟 데이트라는 거는 자기가 퇴직하는 시점. 그렇습니다. TDF는 보통 5년 단위로 끊어서 일반적으로 2025, 2030, 2035, 40, 45, 50 이렇게 이제 여섯 개가 그렇죠. 있으면 네. 곱하기 10개에서 하면 60개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60개가 있는 거죠. 아, 어렵다. 네. 그러면 이게 아까 운용사가 10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2050에서 2025까지 이게 막 이게 낮춰진다고 하는데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른가요? 글라이드 패스라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이 글라이드 패스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경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TDF에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모양이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비중을 줄여 나간다는 의미에서 글라이드 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글라이드 패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줄어드는 비중의 모양이 운용사마다 다 다른 거죠. TDF 가입할 때 처음에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빈티지의 주식 비중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맞습니다.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구독! 좋아요! 그거 말고 또 TDF 고를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거나 좀 관심 갖게 봐야 될 거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내가 2025가 우선 투자하는데 적합할지 2045를 투자하는데 적합할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숫자를 고르는 방법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내가 태어난 연도에 60을 더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85년도에 태어난 우리 직장인 분이라고 한다면 85 더하기 60 하면 2045. 네. 이런 분들은 2045
그러니까 2045년에 은퇴를 예상을 하고 지금 2045 정도를 가입하면 조금 더 적합한 숫자 고르기가 된다는 의미예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비록 뭐 2030년, 40년에 은퇴하지만 나의 투자 성향이 조금 공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030 말고 막 2045나 2050을 운영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사실 그런 거를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손실이 나면 은퇴에 임박하신 분들은 회복하기가 너무 시간이 짧아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TDF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TDF 고를 때 여러 가지 또 많은데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경진님이 TDF 고를 때 한 딱 5가지 정도 정해가지고 이거는 꼭 살펴라. 우선 이 TDF는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상품이라서 첫 번째, 이 TDF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규모를 봐라. 네, 첫 오케이. 번째는 규모를 보고 두 번째는 주식 비중이 똑같은 숫자를 가진 TDF여도 다 다릅니다. 주식의 투자 비중 또는 그와 상반된 개념으로 안전형 자산이라고 하는 소위 채권 이런 자산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규모를 봐라, 주식 네. 비중을 봐라.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 주식과 채권 외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자산이 있잖아요. 부동산과 같은 다른 대체 자산이 투자되는지 살펴볼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글라이드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처음에 내가 조금 더 높은 주식의 투자 비중을 가진 TDF를 골랐더라도 1, 2년 지났을 때 다른 TDF보다 더 급격하게 주식 비중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드 패스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다섯 번째로는 이 TDF가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도 투자가 되는 펀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달러나 유로 같은 환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TDF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했는데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방송을 돌려보시면 하면서 좀 찾아보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비행기 파일럿들이 할 때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서 일정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는 조종 상태 초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TDF를 고를 때도 처음에는 자동으로 해준다고는 하지만 나한테 맞는 거를 고르는 데 시간을 좀 들여야 돼요. 괜히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전문가들한테 물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하면 이런 동영상도 좀 봐보시고 하시면서 잘 하시고 일정 궤도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쫓아가게끔 이렇게 내버려두시고 자기 일하시면서 자기 능력을 키우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노력하시고 또 마지막에 착륙하는 시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관리하시면 이 자율주행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 TDF 관리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또 방송 들으신다고 귀한 시간 내주신 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